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3일 6월 들어 첫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제가 인력 비행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력 비행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만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일단 사람의 힘으로 도보 해협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도 공군이나 또 여러 그 항공학 학생들이 그 인력 비행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00m 이상을 그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 그런 방식으로 이 비행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행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학생들이나 또 외국 단체에서 만드는 인력 비행기는 글라이더 방식입니다. 글라이더. 즉 날개를 길게 해서 그 양력을 얻는 방법인데 그 날개 길이가 아마 30m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돈도 뭐 5억 6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다는데 저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행글라이더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도 땅에서 봤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날개 폭이 12m 정도 됩니다. 행글라이더 삼각형 그 긴 폭이. 그래서 그 행글라이더를 딱 잡고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은 뜹니다. 저절로. 그 바람도 한 시속 20km 정도만 불어오면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커다란 날개를 달고 시속 20km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속 20km 이상이 나와야지 뜨기 시작하고 좀 더 속도가 나와야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자전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저히 그 뜨질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안을 한 게 왕복 페달입니다. 왕복 페달.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체중을 하늘에 띄워서 날라고 하면은 최소한 1.5마력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힘이. 근데 인간의 힘은 0.5마력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 0.3마력인가 하여튼 0.5마력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달 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그 회전식 페달도 길게 하면은 큰 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다리 길이가 있고 보폭이 있어 가지고 무작정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경륜을 타는 자전거, 그 경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가 최고로 긴 페달입니다. 그게. 그 페달을 경륜 선수들이 그 페달을 밟을 때 보면은 엉덩이가 쭉 내려갑니다. 길어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내려면 반대 엉덩이가 쭉 내려갈 정도로 최고 깁니다. 물론 그렇게 길게 하면은 큰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한 것이 페달 길이를 그렇게 길지 않게 하고 또 인간의 보폭을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왕복식 페달인데 과거에 그
농기계가 없었을 때 이 탈곡을 할 때 그 탈곡기 페달이 지금 제가 고안한 그 왕복 페달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인간의 그 보폭, 그리고 기존 자전거 페달 길이,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페달 길이는 12cm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쓰는 것이 이제 일반 자전거가 아마 15cm가 안 될 겁니다. 일반 산악 자전거라든지 일반인들이 지금 막 타는 거. 그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인간의 보폭 거리만큼 그 동작이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다리를 구부려서 최대한 펼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15cm 페달을 그 원으로 돌렸을 때 그 원 지름을 잘라서 쭉 편 거리, 그 거리를 호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페달, 직선이 아니죠. 호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밀면은 호가 됩니다. 호 거리가 호 모양이 되길래 그 호 모양과 보통 15cm 페달을 돌렸을 때 원지름의 길이가 똑같아야지만 사람의 그 보폭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연구를 제가 해서 잘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 페달인데, 대략 그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배 정도의 힘이 나옵니다. 3배 정도. 물론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법칙이라는 게 힘이 들어간 만큼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대신 힘이 많이 들어간 대신 파워가 크죠. 일반 회전식 자전거는 우선 자기가 페달을 돌릴 때 180도를 돌아가지만 한쪽 발이, 정작 힘을 쓰는 거는 90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는 버리고 90도 각도의 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50% 효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왕복 페달식으로 된 것은 180도 힘을 다 냅니다. 100%.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2배의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만. 그리고 이제 자세. 일반 자전거는 위에서 아래로 밟을 때 체중을 실어 가지고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안한 것이 리컴번트인데 이제 세미, 완전 리컴번트는 좀 비행기에서 실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세미 리컴번트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건 이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험. 그러니까 비행기를 달아서 비행기에다 달아 가지고 실험에다 떨어지면 죽는데, 병신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고안한 겁니다. 또 근데 자전거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외국 벤츠나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에는 자전거가 라인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런 거를 카피해서 만든 나라는 자전거를 안 만듭니다. 무조건 이제 기술을 카피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근데 자전거에서 이 굴러가는 이런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페달링, 그 회전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왕복입니다. 왕복, 피스톤식으로. 그런 원리가 유럽식 자동차에는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바퀴는 크고 앞바퀴는 작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달이 그 체인링이 뒤에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지 빠릅니다. 제가 이 늙은 나이에 젊지도 않고 늙은 나이에 타도 그 정도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리 힘이 좋은 젊은 사람이 타면은 상당한 속도가 나올 것이고, 또 좀 자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체인링을 4:1 정도 비율만 돼도 거의 80km, 또 더 빨리 달리면은 아마 100km까지 나올 자신도 있습니다. 에너지 법칙상. 그런데 이제 저 자전거의 페달은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트라이시클, 그 필리핀 자전거의
체인링을 떼가지고 만든 거라 4대1의 그 기하 비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략 3대1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60km 이상 정도를 빼면은 상당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것이. 그리고 이제 저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영상을. 그 당시 삼성에서 갤럭시 1 나왔을 때, 그걸로 찍은 거니까 영상도 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볼 수 있는 건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너리, 그러니까 저 자전거 앞바퀴가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디스크가 열이 나가지고, 그 디스크가 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오토바이를 거의 따라갈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저 상태로도. 나 손으로 막 자르고, 셋업으로 자르고, 망치로 구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닿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그래도, 저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럼 저거를 이제, 초경량 항공기 1인승으로, 그 기술도 제가 다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탄다는 그분, 행글라이더를, 그분을 만나서 많이 얘기도 듣고, 지도도 받고, 또 공중에도 날라 올라가 보고, 뭐, 다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해봤는데, 제가 중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댕기도 2번 걸리고 그러는 바람에 체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일단 중단은 됐는데, 기술은 이미 다 습득이 됐죠. 그래서 초경량 트라이시클, 삼각형의 차대로, 만드는데,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면 무게가 안 나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바퀴 이런 것도 무게가 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행글라이더 날개 무게만큼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체인도 없습니다. 프로펠러만 이제 길이가, 지름이 한 3m, 최소한 3m 내지는 2.5m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프로펠러가.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추적이 생겨가지고 뜹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문제는 이제,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막 최대한 용을 써봐 1분 이상은 힘쓰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최대한 힘을 써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그럼 이제 맞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맞바람을 타고 올라가서는 바로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은 바로 바람을 타야 됩니다. 바람. 사람의 힘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나 학생들이 만드는 길다란 그런 유투기 같은 글라이더는 오래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 행글라이더 날개를 잘 디자인을 하면은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기류가 있습니다. 기류. 그러니까 행글라이더 잘 타는 분들은 동력도 없이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류만 타는 거죠. 기류만. 그래서 땅에서 뜨기만 하면은 또 계절풍을 계절풍만 제대로 받으면은 편하게 일본도 갈 수 있는 거죠. 편하게.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봤을 땐. 인간의 힘은, 이륙하는데, 그리고 공중에서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방향을 틀 때 정도. 그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타고 천천히 페달링을 하면은 지상에서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가는 식으로만 해도 날아가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이제 도전 정신이 만드는 겁니다. 저 자전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런 자전거는 저 자전거가 지구상에 다 한 대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물론 목적이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중단하고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댕기를 걸리는 바람에 이제 포기를
임시포기죠. 임시포기. 이제 체력이 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면은 이제 트라이시클 형식으로 된 초경량 항공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물론 지금 기존적으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은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듯이 행글라이더 날개를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은 발로 하는 겁니다. 방향 조정은. 그런데 이건 페달링을 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원래 발명가입니다. 제가 발명가. 그런 거는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만들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체력이 회복되고, 즉 두개골 고정이 이제 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서 아마 도보 해협 대신 대한 해협을 건너는 그런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고, 또 백령도나 이런 데서 산동반도까지 한번 날아가는 그런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서 산동반도 쪽으로 바람이 잘 부는 날 떠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만 타면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제 꿈이죠.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많은 발명을 했었습니다. 많은 발명을 해서 그런 쪽으로는 아주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지식도 많고, 또 기술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일요일이라 부담감 없이,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도 보시라고 저런 이제 동영상을 올린 것이고, 또 제가 또 이런 재주도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알려드려서 꼭 필리핀 국제결혼이나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좀 이 기회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아마 즐거우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편안하게 하루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